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실 수 있게 제가 초보 눈높이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하는지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코인 거래를 처음 켜는 분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화면을 켜고 무엇을 누르고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길을 잃지 않게 잡아드릴게요. 시작은 파생상품 계좌를 찾는 것부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대표 종목으로 연습하고 코인 이름보다 먼저 거래량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초보 탈출이 빨라집니다. 주문은 시장가보다 지정가를 먼저 익히세요. 지정가는 흥분한 손을 잠깐 멈춰 세워주고 경우에 따라 수수료에서도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쌓입니다. 포지션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이번 한 번의 실험 크기로 쪼개셔야 합니다.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먼저 정해두고 그 다음에 진입 버튼을 누르는 순서가 멘탈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사례의 핵심 원리를 풀어드립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의 습관입니다. 그 사례에서 눈에 띄는 건 하루 종일 매매가 아니라 확률 좋은 구간만 골라 짧게 치고 빠지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쉬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처리합니다.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손절은 짧게, 시도는 가볍게, 기록은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운이 아니라 확률로 승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피처럼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를 줄이면 이기는 게임이 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수료 할인은 보통 레퍼럴 코드, 수수료 쿠폰, 그리고 메이커 주문 비중에서 갈립니다. 똑같이 사고 팔아도 어떤 방식으로 주문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타는 수수료가 한 끼 값이 아니라 월세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거래 전후로 퍼센트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계좌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을 목표로 루틴을 만드는 단타 방식입니다. AI가 대신 벌어준다기보다 실수를 줄이고 근거를 늘리는 쪽으로 써야 합니다. AI는 차트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뉴스 요약, 지표 조건 체크, 진입 전 체크리스트 정리처럼 내 머리를 2개로 늘려주는 도구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인지, 거래량이 붙는지, RSI 과열은 아닌지 같은 질문을 AI로 고정해두고 매번 점검하면 감정 매매가 줄고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서 연습과 실전을 함께 해보는 방법입니다. 시작 장벽을 낮추는 방법이죠. 가입 이벤트 $100는 보통 단계형 미션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원 인증을 하고 파생 상품을 열고 조건을 채우면 들어오는 방식이라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받은 $100는 공짜 돈이라기보다 연습용 탄환입니다. 작은 배율로 버튼 위치와 청산 구조부터 익히고 익숙해지면 전략을 얹어야 실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따라하실 분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로 갑자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구조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로 성공하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 하나로 끝납니다. 만약 10년 전 금과 주식,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260만 원쯤이 되는 계산입니다. 금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테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없진 않았지만 속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6년엔 약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다른 급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그림을 보면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적어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성장폭이었으니까요. 더 강력한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리면 숏으로 방향을 맞춰서 수익 기회를 두 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쪽도 체감 차이가 큽니다. 국내는 수익에 대한 과세 이슈가 따라올 수 있고,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방식이라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은 거주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의 핵심 기능,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제한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운용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30억 이상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어떤 운동화를 신느냐에 따라 기록이 바뀌듯 거래소가 게임을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능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 규모까지 뻥튀기 되는 구조가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싸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서 잦은 단타를 할수록 차이가 누적됩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체계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바로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국내에서 느끼는 부담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보신 뒤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 단타에 이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조건이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포지션이 맞아서 수익이 나도 시작부터 바닥에 22만 원이 깔리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이전에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그 순간부터 이길 수 없는 시합이 됩니다. 그럼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까지 5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0. 몇 퍼센트의 차이가 반복 매매에선 태산이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만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히는 순간 바로 물어볼 수 있느냐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고배율이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넓다는 게.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출금 동선이 짧으면 실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기억으로 찾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진입 타이밍이 곧 수익과 손실의 경계선이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자세이고 올라가는 파도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기회를 찾는 선택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위로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다는 의미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런 날은 롱 쪽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가격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입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듭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려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 전환과 흔들림 폭을 보여줘서 지금이 추세 구간인지 소음 구간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롱숏 판단의 추가 근거가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